안녕하세요. 연미더 기자 변호사 송송입니다. 브로드웨이 화제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초연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잘 되는데, 아니 뮤지컬 보다 보면 막 그게 모든 넘버가 다 좋고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보다가 한국 정도는 잠깐 쉬어가면서 막 딴 생각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뒤에는 정말 모든 넘버가 다 좋아요. 이렇게 꿀성대 배우들 다 모아놓고 넘버도 이렇게 좋은데 SM코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그랗고 빛나는 거. 이 극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인공은 사회 불안증을 겪고 있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소년 에반입니다. 에반의 학교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코너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에반은 자기가 이 코너의 유일한 친구였다는 거짓말을 아주 우연히 하게 됐죠. 근데 이 거짓말을 계기로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에반이 코너에 관해서 한 말들은 SNS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에반은 코너를 추모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둘이서 같이 놀곤 했다고 거짓말을 한 폐업한 과수원을 다시 살리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에반의 거짓말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에반이 하는 거짓말이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됐을 때도 말이 좀 있었나봐요. 이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짓말이냐 라는 거죠. 저는 법률가니까 용서는 모르겠고, 보다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에반의 거짓말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에반이 한 거짓말, 사기죄가 될까요? 사실 사람들 살면서 거짓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범죄가 되진 않죠. 근데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에반이 모금 행위를 시작했을 때 선을 넘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사기죄는 이제 347조에 정해져 있는데요.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기망을 해야 되고 사람을 속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에반이가 기망을 했나요? 기망했죠. 사람도 속였으니까 기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반이 재물의 교부를 받았나요? 에반 받은 거 없지 않아요? 그럼 에반 무죄냐? 방금 본 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에 다음 항은 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니까 사기죄라는 건 내가 피해자한테서 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에반은 코너 프로젝트에 돈을 낸 사람들한테서 직접 그 기부금을 받아간 건 아니지만 그걸 제3자, 그러니까 그게 뭐 코너의 가족인지 과수원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너는 기망도 했고 재물의 교부 요건도 충족해서 사기죄 구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겁니다. 자, 이거는 사기죄라는 어떤 특정한 범죄의 성립 요건이고, 모든 범죄에는 일반적으로 고의가 필요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면 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우산꽂이에서 내가 가져온 거랑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긴 우산이 있어서 내 건 줄 알고 가지고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남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니까요. 에반이 극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난 돕고 싶었다고.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에반한테 범죄 고의가 없었던 건가요? 범죄 고의라는 건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을 알고 했냐라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뭐라고 했죠? 기망과 재물의 요구. 이걸 알고 했냐라는 거예요. 에바는 알고 사람들을 속인 거죠. 속이려고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내리라는 거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는 범죄 고의를 부인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에반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에반만 잘못했냐고요. 공범 있잖아요. 모금 활동을 같이 한 알라나나 제로드냐고요? 코난의 가족들. 극 중의 대사를 보면 코난의 가족들은 에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사람들한테 그걸 말을 안 해요. 코난의 부모님은 다시용 과수원에 가서 피크닉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픔을 잊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이걸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 뭐냐면요, 공범이 이미 실행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모의 의사가 형성돼서 실행행위 중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행행위를 하고 있던 공범의 죄책을 승계한다라는 겁니다. 코난의 가족들은 에반이 사람들을 속여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묵인하고 그 돈으로 과수원을 여는 데 동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난의 가족들은 에반의 실행 행위 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뭉클한 감동을 주는 힐링극의 주인공들 보고 사기죄다, 공동정범이다 막 이러니까 되게 저만 나쁜 사람 같고 그러네요. 너무 에반이 잘못했다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에반을 변호해줄 방법도 궁리해왔어요. 아까 봤던 그 사기죄 조문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눈에 딱 들어오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하나 더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망한 것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반의 변호인이라면 에반이 기망한 거 맞고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낸 것도 맞는데 에반이 기망을 해서 기부금을 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에반이 코너와 유일한 친구였다라든지 둘이 과수원에 가서 같이 놀았다든지 코너가 나무를 너무 좋아했다라든지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기망한 거 맞죠. 근데 사람들이 기부금을 낸 이유가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당신의 곁에 있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키고 또 알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또 그 메시지는 진실이고요. 그래서 에반의 기망과 기부자들의 기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끊어진다,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그런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기부자들이 좋아요 누른 영상이랑 쓴 댓글들 찾아서 왜 기부를 결심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기부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증거자료로 써야겠죠.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자 했던 대상은 에반이나 코너라는 개인도 아니고 그들의 추억 그 자체도 아니고 누구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치였다라는 점은 양형 주장을 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에반에 대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인 손해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인 메시지에 기여했다는 성취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꼭 강조할 거예요. 에바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지 않기를 바라자. 화이팅이다 이 녀석.